평리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방학 8번째 시간 과거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동사의 과거형을 위주로 해서 한번 보고요. 비동사의 과거형은 많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바뀐다 하는 정도로만 봐주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일반 동사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 요 경우를 특히 우리 좀 주의해가지고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형, 우리가 우리말에서도 과거형을 나타낼 때 보통 뭐뭐 했어요, 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요. 그렇듯이 동사, 서술어 역할하는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으로 바꿔주면은 과거에 있었던 걸로 나타내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말고요. 동사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 표현 뒤에 뭐 2 days ago라든지 아니면 뭐 last year라든지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표현이 따라 붙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 형태가 과거형으로 바뀌어줘야지 과거 시제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과거 시제는 얘기했지요. 빨간 펜으로 적을게요. 동사의 과거형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사 우리가 배웠었지요. 어떤 거에 동사가 있었지요? 비동사 있었고 일반 동사 있었고 조동사가 있었지요. 자, 요 세 가지 중에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물론 과거형이 있긴 하지만 과거 시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막 많이 그러니까 연습 문제나 이런 거에서 문형을 연습하고자 할 때는 필요하지만 조동사의 과거형은 그냥 기본 일반적인 과거를 나타낸다기보다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과거형 두 개를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은 좀 단순하게 외워주면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현재형일 때 세 가지로 배웠었죠. am, are, is 이렇게 세 가지로 변하는데 자, 비동사의 과거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am하고 is 같은 경우에 요 두 개가 was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are는 were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재형에서 배웠었던 조건들이 있었지요. 3인칭 단수일 때 is, 뭐 I는 am 이렇게 쓰는 거. 자, 그거랑 똑같이 am이 들어가는 자리에 과거형일 때는 was가 들어가고 is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마찬가지 과거형으로 was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옆에 주어들 쭉 나와 있지요. 자, 우리가 비동사가 그 현재형 am, are, is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I, he, she, it 이런 경우에는 비동사 과거형 나타낼 때 was가 오는구나. we, you, they 즉 복수 형태들이 오거나 그냥 단수라도 you가 오는 경우에는 과거형 were를 쓰는구나 하는 거를 연결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밑에 I was angry yesterday. 자, 나는 어제라는 시간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화가 났었다라는 과거 형태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나는 지금 화났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I am angry라고 얘기하지만 어제 화가 났었다 라니까 am 대신에 I was angry 이렇게 되고요. 자, 똑같이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어 줄 때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지요? 부정문 만들 때 비동사 어떻게 하던가요? 비동사 뒤에 남만 붙여주면 되는 게 우리가 비동사의 부정문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Jane was not at home at that time. At that time 하면은 그때에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Jane은 그때 집에 was not 없었어 라는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원래는 Jane이 주어기 때문에 현재형에서는 is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was로 바뀌어서 was 그 다음에
부정문이니까 비동사 뒤에 not이 이렇게 따라 붙는 경우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 Were you 13 years old? 요것도 마찬가지 의문문 기억나나요? 의문문 만들어줄 때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은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지요. 똑같이 you라는 동사, you라는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비동사 원래는 are 이렇게 되겠지요.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나 과거형으로 물어볼 때는 요 are를 were로 바꿔서 Were you 13 years old then? 뭐 그때 너 13살이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am하고 is는 was로 are는 were로 이렇게만 바꿔주면 된다 하는 거를 그냥 외워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은 크게 오래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는 종류도 굉장히 많고 특성이 굉장히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일반 동사 과거형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는지 한번 봅시다. 일반 동사 과거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동사 뒤에 ed를 붙이는 규칙 동사들이 있고요. 규칙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그리고 불규칙한 형태로 변하는 즉 모양 자체가 바뀌어지는 불규칙 동사가 있어요.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지난 여름방학 때 불규칙 동사 변화표 여러분들 외워오도록 이렇게 숙제를 냈었지요. 대부분이 굉장히 2차, 3차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서 통과를 대부분 했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규칙 동사는 어떤 규칙이 있고 불규칙 동사는 사실 좀 귀찮지만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규칙 동사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대부분의 동사 같은 경우에 뒤에 보세요. 뒤에 learned, talked, wanted 이렇게 나와서 뒤에 동사 뒤에 그냥 ed만 붙여주면 과거형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보세요. learned, talked, wanted. 자, 앞에 그 나오는 동사의 끝이 어떤 발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ed가 발음 자체가 바뀌어지게 돼요. 자, learned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n으로 끝났죠. 요거를 우리가 보통 유성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 있죠. 목이 이렇게 발음할 때 목이 울려지는 그런 음을 가지고 있는 철자들을 유성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성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드로 발음이 돼요. 자, 근데 지금 보면 talk, 아니면 요런 것들이 뒤에 올 때, 요런 것 뒤에 올 때 ed는 트 발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무성 중에 트 아니면은 유성 중에 드 이렇게 오면은 만약에 랜드에다가 ed가 붙게 되면 랜드드라고 발음할 수가 없지요. 또 만약에 여기 want 같은 경우에도 want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발음 자체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d나 t로 끝나는 그런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ed가 ed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wanted, landed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발음도 더불어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e 뒤에 또 ed를 붙여줄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e를 빼고 d만 붙여준다라는 거. 자, 보세요. 첫 번째 like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like에다가 d만 붙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oved 같은 경우에도 move 뒤에다가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여주는 게 되겠고요. danced 마찬가지
dance에다가 d만 붙여주게 되겠네요. 이 말이 들어가면 더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e를 빼고 라는 말을 그냥 지워줄게요. d만 붙여준다. 요렇게 기억을 해두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동사가 우리가 예전에 es 붙여줄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와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자, 요것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형태 잘 보세요. studied, cried, tried. 요런 경우. 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주게 되고요.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볼게요. played, enjoyed, stayed와 같이 모음 플러스 y는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대부분의 동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 그냥 ed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귀찮은 거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요거 ing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느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자음, 요거 바로 저번 시간에 했는 거죠.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 자, 잘 볼까요? stopped,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끝났지요. 이런 경우에 ing도 마찬가지 어떻게 됐나요? 제일 끝에 오는 자음을 한 번 더 적어주고 나머지 ed를 붙여줍니다. planned 마찬가지 제일 끝에 오는 n을 한 번 더 적어주고 ed를 붙여주게 되죠. bag 마찬가지 끝에 나오는 g를 한 번 더 써주고 ed를 붙여줍니다. 자음, 모음, 자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끝에 오는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ed를 붙여준다 하는 규칙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규칙 동사예요. 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 이 규칙 동사도 그 규칙 자체가 여러 개가 나와서 굉장히 좀 귀찮은 경우가 있는데요. 더 귀찮은 게 불규칙 동사예요. 불규칙 동사는 이게 형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주면서 좀 익숙하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타니아 선생님하고 2학기 초에 만들어놨던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그거를 보면서 심심함을 풀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한 번씩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발음이 원래 이렇게 됐었구나 하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요거 타니아 선생님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일반 동사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하고 의문문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일반 동사 부정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붙여줬나요? 일반 동사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재 시제에서는 부정문은 don't나 doesn't를 붙여줬었어요. 의문문은 do you로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does she와 같이 주어 앞에 do나 does를 넣어가지고 의문문을 써줬었어요. 자, 근데 과거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의 과거형을 그대로 바꿔줘서 사용을 하면 된다 하는 거를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대신에 do 대신에 과거형 did를 써서 나타내준다 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문은 우리가 한 가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주어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앞에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도 그냥 똑같이 그냥 과거형만 적어주면 돼요. 따라서 현재형과 같이 don't나 doesn't로 나눠주지 않고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부정문은
didn't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방식으로 의문문은 주어 앞에 did를 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내준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I watched TV last night. 자, 요 문장 가지고 지금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I watched. 자, 뒤에 ed가 붙어서 어젯밤에 TV를 봤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요거를 부정문으로 바꿔줘요. 나는 어젯밤에 TV를 보지 않았다. 원래는 I don't watch TV 이렇게 현재형이면 그렇게 나타내겠지만 과거형이니까요. don't 대신에 didn't를 넣어가지고 I didn't. 자, 요게 벌써 과거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뒤에 것도 과거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을까요? 자, 뒤에는 동사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I didn't watch TV last night. 자, 마찬가지 의문문 같은 경우에도 do you가 아니고요. did you 그 다음에 얘가 이미 과거형이 됐으니까 watch 원래 형태로 돌아온다는 거. TV last night. 자, do you로 묻든지 did you로 묻든지 대답하는 건 똑같아요. Yes, I do. 과거형이니까 Yes, I did. No, I don't. 과거형이니까 No, I didn't.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답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항상 연습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더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선생님 매 시간 얘기하듯이 일단 영상을 잠시 스탑 시켜놓고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 영상과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A 관란에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과거형이니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거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예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 중에 잘 보세요. 첫 번째, live, walk, play, move, study, drop. 얘네들은 전부 다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과거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규칙 변화의 기준, 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1번 We live in China in 2015 이렇게 되겠죠. 자, live를 잘 보세요. 제일 끝에 e로 끝났죠. e로 끝나는 경우에는 ed를 원래 원칙적으로 붙여줘야 되지만 e가 또 두 개가 겹쳐지기 때문에 ed가 붙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d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we live 뒤에다가 d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live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she just morning 하면 오늘 아침에 학교에 걸어갔다. 과거형으로 써주게 되면요. walk에다가 ed 붙여줘서 발음은 walked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Tom soccer yesterday. 어제 탐은 축구를 했다. 과거형이니까요. play y로 끝나긴 했지만 앞에 a 모음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ed만 붙여주면 되고요. played 이렇게 되고 4번 They moved to a new city 3 years ago. ago가 붙으면은 얼마 전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3 years ago 하면은 3년 전에 이렇게 되겠고요. 뭐 바꿔가지고 일주일 전에 그러면 a week ago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했었다. 과거형이니까요. move 뒤에다가 자, e로 끝났으니까요. d만 붙여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He studied hard for the exam last week. last week 자체가 지난주에 라는 과거 형태가 되고요. exam, 시험이 되겠죠. 자, 시험에 대비해서 그는 지난주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study y로 끝나고 앞에 자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었나요? y를 i로 바꿔주고 ed, studied 이렇게 되겠고요. 자, 6번
I drop a cup last night. 자, last night 어젯밤에 마찬가지. 자, 컵을 drop 떨어뜨렸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잘 보세요. R이 자음, 모음, 자음으로 단모음, 단자음이 오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썼지요? ing 붙여주는 것과 똑같이 제일 끝에 나오는 자음을 한 번 더 적어주고 그 다음에 ed를 붙여주면 돼요. drop에다가 끝에 나오는 p를 한 번 더 써주고 ed, droppe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 변화 잘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앞에 표 우리가 정리했던 거 있죠? 그걸 봐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B번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자, 요거는 조금 귀찮은 불규칙 변화 동사를 기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reak 같은 경우 뜻이 부러뜨리다, 부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buy 사다, give 주다, have 가지다, 아니면 먹다 여러 가지 의미 되고요. sleep 자다 알고 있지요. 자, 1번 My brother his arm yesterday. 나의 형은 어제 그의 팔을 어떻게 했다. 부러뜨렸다 라는 게 들어와 주면 되겠죠. 근데 어제 과거형이에요. break의 과거형 broke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2번 Everybody well last night. 자, 모두가 어젯밤에 잘 뭘 했다는 걸까요? 잠을 잘 잤다. 이렇게 대줘야 되니까요. sleep의 과거형 slept 적어주면 되겠고요. 3번 My father a phone for me last week. 지난주에 아빠가 나에게 폰을 뭐가 될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4형식, 3형식 2학년 때 좀 배우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를 위해서 사주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자, 요거는 나중에 3형식, 4형식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찾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거형을 제대로 쓰느냐 하는 거에 초점을 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by의 과거형 bought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녀가 나에게 초콜릿을 2시간 전에 아까 전에 나왔지요. ago 2시간 전에 주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주다 give의 과거형 gave가 되겠죠. 아, 지난주에 발렌타인데이가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초콜릿 다들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5번 they 그들은 어제 새로운 레스토랑에서 끊어서 봐줄게요. 저녁 식사를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먹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have의 과거형 had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불규칙 변화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자주 좀 봐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좀 자주 보고 자주 좀 읽어주고 해서 과거형을 좀 익혀두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밑에 C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주어진 지시에 맞는 문장을 쓰세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과거 시제 긍정문 그냥 과거 시제로 써라 하는 게 되겠고요. 2번 과거 시제 의문문 그 다음에 3번은 과거 시제 부정문입니다. 자, 일단은 동사 찾으세요. 각각의 문장 1, 2, 3번에서 동사 밑줄 한번 꺼봅시다. 자, 1번에서 쓰였는 동사 see 2번 by 3번 it예요. 자, 요거 세 개 전부 다 비동사일까요? 1번 동사일까요? 세 개 다
일반 동사에 들어가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동사가 어떻게 부정문을 만들고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느냐, 그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과거로 바꿔주면 되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으로 연결시켜주면 된다라는 거, 문제 푸는 순서가 이렇게 돼줘야 돼요. 자, 1번 일단은 과거 시제로만 바꿔주면 된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과거 시제로 바꿔주려면은 뭐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된다. 동사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번 주어 우리는 봤다 이렇게 되겠죠. see의 과거형 we saw a baby hippo at the zo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2번 과거 시제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현재 시제일 때 do you 아니면 뭐 does she 이렇게 물어보지요. 어떻게 바꿔줬어요 하는 거를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do you, does she 이런 식으로 외워두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do you로 시작을 하니까요. 여기서 뭐만 바꿔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do만 did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러면은 do you라고 물어볼 거를 did you buy popcorn before the movie 이렇게 질문하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과거 시제 부정문. 자,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don't나 doesn't를 동사 앞에다가 붙여준다. 동사는 뒤에는 원래 형태로 돌아간다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don't나 doesn't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죠? 자, don't, doesn't를 didn't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he 그 다음에 don't, doesn't는 동사 앞에 써줬으니까 자, 과거형으로 돌아갑니다. didn't 자, 이미 과거형 써줬으니까요.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돌아가죠. She didn't eat breakfast this morn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들 있죠. 요 내용들. 일반 동사의 부정문 만드는 거, 의문문 만드는 거. 또한 비동사도 부정문, 의문문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조동사가 들어갔을 때 부정문,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담아두고 있어야지 뒤에 과거형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조금 쉽게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는 아직까지 여기 조금 아리까리하다 하면은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나 관련된 문장을 많이 좀 접해보는 게 훨씬 더 내 걸로 만드는 수 있도록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시중에 파는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장을 만들면서 문법을 연습을 하는 그런 문제집들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좀 더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푼다든지 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공부 비법, 공부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면서 문법을 익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과거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